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저는 그간 항상 GV를 통해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구독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소식에 얼른 찾아뵈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기대해 주시죠. 시작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코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무려 구독자와의 만남, 구독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이번 첫 번째 시간의 구독자는 놀랍게도 무려 영화 감독, 그것도 2019년 3월의 최고 기대작이죠. 악질경찰의 이정범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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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도 이제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네,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의 컬처쇼 구독자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라이너님의 팬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팬이었었고요. 그 영화,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해주시는 거를 제가 다 봤고요. 그래서 전부터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영화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이너님이랑 좀 만나 뵙게 해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네,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 근데 저 말고도 네. 유튜브는 네, 많고 네. 또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저를 선택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고 분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일치될 수는 없지만, 라이너님이 분석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영상을 볼 때 가장 근접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너님이 말씀해 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너님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비판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매번 멘트를 나뉘시죠. 저는 비판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애정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신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올리시는 댓글 같은 경우도 항상 다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 근데 정말로 다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화에 대해서 애정을 느낄 수 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댓글 올리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이번에 3월 20일에 네, 악질경찰 네, 개봉입니다. 네. 저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정말 재밌게 재밌게 너무 궁금해요. 재밌게 잘 보고 왔고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께서 한번 악질경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비리 경찰이 사건을 겪게 되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워낙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움직이던 경찰인데, 그 경찰이 어느 한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겪게 되는 방황,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하나의 자성을 하게 된다고 그럴까요? 뭔가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기보다 더한 악을 응징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액션을 담은 범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피로가 보여주는 액션은 네, 좀 다른 징글징글하시죠? 캐릭터들이 보여준 액션과는 네. 좀 결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루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제 차태식이나 이런 혹은 고은이라든지 네, 이런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액션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좀 보기 힘든 액션이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조피로가 보여주는 액션은 음. 정말 저렇게 싸우는 형사가 한 명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날것의 느낌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선균 씨라든가 박해준 씨,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액션을 많이 받아주는 미나 역할의 전소희 양 같은 경우도 무술 감독님과 뭔가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먼저 판을 짰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액션을 짤 때 이게 멋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먼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성균 씨 같으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하면 그 디자인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혜준 씨는 또 어떻게 응수할 것 같아요? 그건 응수를 해주시고, 그럼 거기에 이제 무술 감독님이 이 공간에서 이런 액션은 재밌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만 이게 더 리얼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또 그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판을 다 짰단 거죠. 그래서 우선 거기에는 배우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했었고, 무술 감독님의 그 디자인 그리고 그분의 관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출자의 의도라든가 배우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려가지고 많이 수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악질경찰이 제가 보면서 센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제작기 영상 같은 걸 보니까 네네. 이제 어지간한 영화 한두 편을 두 편을 동시에 만든 것 같은 아주 큰 밀도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이번에 좀 웰메이드 범죄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어떤 각오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그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화가 끝났을 때 타이틀이 올라갈 때 관객들이 마음속에 어떤 채색을 받았는지 어떤 색깔로 칠해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범죄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장르물 자체가 범죄물이고 상업영화다 보니까 관객이 느껴야 되는 긴장도나 재미도 발휘를 해줘야 되고 그 이면에는 또 표현하고 싶은 진정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율을 핸들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매일매일 촬영이 끝나고 났었을 때 그거를 자기 검열을 철저히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두 편을 찍은 것 같은 느낌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서 밸런싱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감정을 많이 건드시는 것 같아요. 가슴에 좀 끙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엔딩 크레딧을 봤거든요. 예. 이번 조피로는 특별한 경찰입니다. 네, 조피로가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악질 경찰이라서 근데 한없이 악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본인이 영화 속 대사에서 하는 것처럼 나 경찰 무서워서 경찰 된 사람이야라고 얘기했던 경우는 일종의 유약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겁쟁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위선으로 가면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악질이라고 하는 위선의 가면을 썼고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선한 면과 악한 면 둘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때는 악한 면이 있고 어느 때는 선한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악적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하죠.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겪으면서는 원래의 자신의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예전에 갖고 있던 악들을 좀 벗어버리고 기본적으로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누군가를 응징할 때는 아주 극악의 악적인 인물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악하게 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약간 넘어서는 경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강함이지 않을까요? 상대를 그렇게 누르기 표현할 위한 수도 있죠. 나의 약함을 벗어내고 네. 강하게. 하나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 사람의 어떤 그 지위일 수도 있고. 한 단계를 넘어가 버린. 네네네. 이거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선균 배우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졸업 작품에서도 인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감독님께서 이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른 영화나 드라마 매체에서 나왔을 때 선균 씨보다 제가 아는 선균 씨는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17년 전에 선균 씨도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초년생이었었고 네. 저도 이제 영화 졸업 작품을 찍으면서 앞으로 사회를 나갔을 때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살아야 되지를 고민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의지가 됐었던 거죠. 굉장히 서로의 유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힘들 때였기 때문에 제가 선균 씨의 남들은 보지 못한 선균 씨의 어떤 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에서 악질 경찰에서는 조피로라고 하는 인물이 겪는 감정의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단순히 감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럴싸하게 연기하는 배우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섬세함 같은 게 있는 배우들이 해줘야만 피로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균 씨한테 시나리오를 보여드렸고 흔쾌히 대답을 해줘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피로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조피로는 이런 경찰이 한 명쯤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악질적인 사람 한 명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인물이었거든요. 이런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가 일부러 연출을 하신 건지. 현실성 있는 캐릭터가 필요했어요. 누가 봐도 조피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감정을 이입을 해서 따라가기를 바랬었던 거고 조피로가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적인 어떤 울림이나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저씨의 채태식이나 우는 남자의 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장르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관객이 충분히 감정이 동화가 되고 이입이 돼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영화의 주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느꼈고요. 비리를 저지른 형사들의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네네. 쓸 때 저희 영화에 표현된 그런 수위보다 훨씬 더 센 경우도 많아요. 물론 제가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현실감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피로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피로는 악질이지만 악인은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악인은 아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영화만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악에서 스타트는 출발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고 본인의 과오, 본인이 저질렀던 과오들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이룬 어른이 된 거지 그가 선하다 악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악은 아니긴 한데 마지막에 규책점에 도착한 거에서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냥 내적 성장을 이룬 어른 모르겠어요.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미나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피로한테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다가가기 힘든 굉장히 비행소녀 같은 느낌, 굉장히 성격이 센 아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보다 많이 상처받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어른스러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독님께서 강함을 표현하실 때는 그 인물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로 본인의 약함을 가리려고 한다거나 아닌 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역할을 그 전손이라는 배우가 제가 너무 괴롭혀서 해냈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전손이라는 배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학생이 찍은 단편 영화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홀딱 반했어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외모라든가 아우라에 방금 엄마랑 싸우고 집 나온 소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반항기가 가득한데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반항기가 바로 가득하고, 하고 오는 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이 같지만 근데 그 내면에 알아보면 굉장히 사회라든가 어른한테 상처받은 것 상책이 굉장히 많은 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너의 포토쇼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전손이 양이 도망갔었어요. 아, 캐스팅을 했었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줬었을 때 배역이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다고 도망갔었어요. 못하겠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 친구면 누구나 다 욕심을 낼 만한 캐스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감독님 이거 너무 아픈 역할이고 너무 힘든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이 책을 봐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본인의 연기 욕심만 내고 있는 연기자로서 봤다라고 한다면 덥석하겠다고 했을 텐데 전손이 양은 그거를 본인이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읽어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도 굉장히 좋게 헤어졌어요. 그래 손이야 우리 그러면 이번 영화는 아니지만 다음 영화에서 꼭 만나라고 좋게 인사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조심스레 이제 안부를 묻고 손희 양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이것저것 그 얘기 끝에 감독님 죄송한데 혹시 그 미나 역할 지금 정해졌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저랑 안 만나는 시간 동안 미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다시 고민도 해보고 시나리오도 다시 읽어봤는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 쉽지 않은 결심을. 그렇죠. 본인도 한 달 반 만에 고민을 하고 나서 와서 하겠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손희 양을 컨택을 했다라는 거를 모르는 연출부가 하나 있었어요. 전손희 양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손희 양이 제 시나리오를 거절했다는 걸 모르는 연출부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손희 양을 제가 불렀을 때 약속을 했었을 때 연출부 하나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감독님 밖에 비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손희 양을 모르는 친구였거든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왜 밖에 비나가 와 있어요 계속 그랬었어요. 그날 이제 전손희 양이 다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날이었거든요. 연출부였던 그 친구가 선손이를 보고 나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읽었었던 미나랑 완전히 합치하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스갯소리로 미나가 돼서 오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저희 연출부가 그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굉장히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태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네. 미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배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아직 뚜껑이 안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긁어서 뭔가 이렇게 열어내고 싶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악취경찰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박해준 씨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같이 술을 한잔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건드려서 열어만 주면 굉장히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받고 저는 악취경찰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보면서 압박을 주고 있구나 나한테. 그게 스크린 너머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저씨 하실 때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철저하게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번 악질 경찰은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는지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글쎄요, 이렇게 제가 저를 성장했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닭살이긴 한데 전작이었던 열흘라마에서 제가 추구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고 아저씨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뭔가를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전적으로 상업적인 영화, 장르적인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서는 치열하게 찍는 만큼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보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장르적인 재미도 분명히 취하긴 취하고 상업적인 접근을 갖긴 갖는데 거기 내에서도 어찌됐건 할 얘기는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촬영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촬영 중에 어려웠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시간은 적고 제 욕심은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고 급박하게 현장을 진행했어야 되는 촬영 현장이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배우들을 굉장히 몰아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어느 감독님이건 다 마찬가지실 텐데. 끄집어내려고 하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액션 음. 때문에 직접 맞기를 원했었고 직접 몰아붙이고 직접 초크를 거는 것들을 원했었어가지고 전소년 같은 경우는 거기다 플러스 내면적으로 아픔이 있는 그렇죠.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정들이 아주 많이 강하게 부딪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다른 배우들도 감정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 영화 현장에서는 악질 감독이요. 이 영화 현장에서는 정말 계속 그랬었어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한테는 미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 영화만큼은 제가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음, 어느 영화건 다 그렇긴 한데 좀 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스태프 배우들도 계속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악질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질 경찰의 악질 감독으로.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 공감하시거나 후련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판이나 뭐 어쩔 땐 또 조롱 같은 댓글도 있고. 그쵸. 네. 망작 시리즈 같은 근데 그 안에는 그분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실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은 영화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서 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읽고 있거든요. 네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영화의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네.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메이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리메이크를 해서 더 한 단계 발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화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리메이크 작품을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메이크도 좋긴 좋지만 그걸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물이나 서사에 대한 고민 없이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것 같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분들한테 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악질 경찰 볼 때 이런 거 보면 좋다. 저희 영화에는 피로라고 하는 인물하고 태주라고 하는 인물하고 미나라고 하는 인물 메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명의 메인 인물들을 담을 때 그들의 정서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적으로 앵글적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굉장히 발견하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성균 씨가 연기한 조피로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아까 좋은 영화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좋은 영화가 제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을 보고 나와서 집에 가는 동안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영화 생각을 계속하느라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까먹게 되는 네.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 생각하고 그렇게 흠뻑 빠져서 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채널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번에 악질 경찰 보면서 또 한번 영화의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경험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제가 너무 영광이었어요. 약간 팬심으로 인터뷰를 부탁드린 거여서 네.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찍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찍었고요.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나리오와 프로덕션과 후반 작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장르적인 쾌감도 있겠지만
얻을 수 있는 진정성도 있고 누군가의 진심도 있는 영화라고 판단을 감히 해보거든요. 아까 팁을 드렸었던 것처럼 영화를 보러 오시고 즐겨주시면서 이 영화 속에서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도 같이 발견하시고 감동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라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댁으로 돌아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끔 가시게, 그 정도의 영화로 좀 다가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질경찰 정말 흠뻑 빠져서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이정범 감독님은 정말 멋지고 편안한, 그러면서도 무척 진중하신 분이셨습니다. 영화에 대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인터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질경찰은 3월 20일에 개봉합니다. 한 사람의 영화 팬이자 리뷰어로서 악질경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악질경찰 파이팅!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